강화도 만이산 해발 472m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를 올렸다는 참성단이 정상에 있는 우리 민족의 성산입니다. 한 해에 2번 새해 첫날과 가을에 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 2번의 기록을 한 편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산행은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만이산의 기운으로 열고 싶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단군로로 오릅니다. 밤새 내린 눈이 등산로에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뽀드득 밟으며 오르는 기분. 새해 첫날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웅녀 계단을 지나 참성단이 가까워지면 계단이 이어집니다. 겨울 햇살이 계단 위로 길게 떨어집니다. 능선에 올라서면 서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겨울 바다는 은빛으로 반짝이고 강화의 들판은 눈을 덮고 잠들어 있습니다. 만이산 정상, 새해 첫날이라 정상 표지목 앞에는 인증을 기다리는 줄이 깁니다. 우리 부부도 새해 첫 인증을 남깁니다. 아쉽게도 참성단은 겨울철 출입 통제였습니다. 담장 너머로만 바라보고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정상 부근에는 고양이 2마리가 등산객들이 나눠주는 간식으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하산은 계단로,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길입니다. 무릎이 뻐근해질 때쯤 매표소가 보입니다. 새해 첫날의 만이산은 그렇게 우리에게 한 해의 기운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9달 뒤 10월의 가을날 만이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제네 부부가 함께였습니다. 이번 코스는 함호동천입니다. 겨울에 단군로로 올라봤으니 이번엔 소문난 능성이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9시 반인데 함호동천 주차장은 벌써 가득합니다. 캠핑장을 지나 능선로로 접어듭니다. 만이산의 바위들은 유독 동물을 닮았습니다. 돌고래 바위, 강아지 바위, 코끼리 바위.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이봉을 지나면 조망이 확 트입니다. 지나가던 등산객 한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저 바위에 앉아서 찍으면 인생 사진이 나온다고요. 그 말대로였습니다. 아내도 저도 처제네 부부도 모두 한 장씩 서해를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암릉 능선 구간입니다. 왼쪽은 노랗게 익은 논, 오른쪽은 푸른 서해. 그 사이 바위 능선을 타고 거듭니다. 지금까지 오른 백대명산 50개 가운데 최고의 능성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글로 다 옮길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풍광이 또 어디 있을까요?
참성단 중수비를 지나면 정상입니다. 겨울에 2마리였던 고양이가 이제 10마리도 넘게 보입니다. 등산객들이 나눠준 음식 덕분인가 봅니다. 겨울에 오르지 못했던 참성단에도 이번에는 올랐습니다. 조카의 임용고시 합격을 여기서 빌었습니다. 전국체전의 성화가 바로 이 화로에서 점화된다고 합니다. 하산은 계곡로입니다. 능선로보다 경사가 있어서 만이산을 다시 온다면 저는 무조건 능선로로 올라 능선로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와서는 근처 보광회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산행 뒤에 회 한 접시는 언제나 옳습니다. 배를 채우고는 바닷가 제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금 올랐던 만이산 능선이 멀리 보입니다. 겨울과 가을 두 번의 만이산, 같은 산인데 계절이 바뀌니 완전히 다른 산이었습니다. 새해의 기운을 받으러, 그리고 최고의 능성이를 걸으러 만이산은 언제 와도 좋은 산입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드디어 13번째 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천마산. 요즘은 주말에 산에 오르지 않으면 왠지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이제 정말 산에 중독되어 가는 걸까요?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천마산 군립공원 관리소에서 출발하는 쌈코스 관리소 코스입니다.
깔딱고개와 뾰족봉을 지나 정상에 올랐다가 그대로 되짚어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5.7km, 3시간 7분이 걸렸습니다. 천마산 군립공원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저희가 간 날은 화장실이 동파돼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들머리 기둥에는 천마산 빅데이터로 연결하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보통 하루는 농장에 가고 하루는 산을 다니는 생활을 올겨울에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도 닭들이 살고 있어서 한 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 가까운 산들은 거의 다 갔다 온 것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되곤 합니다. 농장에 가는 날은 요즘 거의 항상 광명동굴을 거쳐 가악산 구름산 정상을 다녀오는 코스로 또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길을 1시간 16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작년 여름만 해도 2시간 동안 오르던 곳인데 체력이 좋아지고 지구력이 좋아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천마산은 높이 812m입니다. 남양주시의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고 북서쪽의 철마산과 함께 광주 산맥에 속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달마대사가 어깨를 쫙 펴고 앉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는 길에는 깔딱샘이라는 이름의 돌샘도 있었습니다. 실록이 아름다운 봄, 짙푸른 여름, 단풍으로 물든 가을, 그리고 설산을 이룬 겨울까지 사계절이 모두 그림처럼 수려하다고 합니다. 다만 산세가 험하고 복잡해서 예로부터 소박맞은 산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임꺽정이 이 천마산을 본거지로 삼아 활동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천마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려 말 이성계의 전설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냥을 나왔던 이성계가 이 산은 매우 높아 손이 석자만 더 길었으면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데서 하늘을 만질 수 있는 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겨울 산은 잎이 다 떨어져서 오히려 사방이 훤하게 트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남양주 시가지가 그대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 온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나눠 마셨습니다. 이 코스는 왕복 약 6km에 3개의 본구리를 오르고 나서야 정상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이정표는 천마산 정상까지 0.91km, 관리사무소까지 1.97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능선에는 눈이 그대로 다져져 있었습니다. 양지 쪽은 흙이 드러나 있고 음지 쪽은 하얀 눈길이라 한 걸음마다 발밑이 바뀌었습니다. 길게는 누군가 오래 쌓아 올린 돌탑이 서 있었습니다. 능선에서 내려다 보니 건너편 산자락에 하얀 스키 슬로프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정표는 관리사무소 2.35km, 천마산역 2.42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긴 나무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 산에서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니 데크 전망길이 능선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방이 트여서 걸음마다 멈춰 서게 됩니다. 겨울산의 파란 하늘과 마른 능선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정상이 코앞입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능선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마산 정상입니다. 정상석에는 천마산, 한자로 천마산, 그리고 해발 812m 남양주시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13번째 인증입니다. 이 겨울 산행을 아내와 함께 걸었습니다. 오르는 내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다가 정상석 앞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린 그 한 장을 위해 3시간을 걸어 올라온 셈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선 사진 한 장으로 이 산은 기록됩니다. 하산은 올라온 길을 그대로 되짚었습니다. 다시 관리소로 내려오니 2시가 조금 지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산은 이제 거의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주말마다 산에 오르지 않으면 몸이 먼저 답답해하니 다음 주에도 저희는 또 어딘가에 산에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11일 한겨울에 오른 산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양주의 경계에 있는 가막산. 바위 사이로 검은빛과 푸른빛이 동시에 쏟아진다고 해서 감색 바위산이라 불립니다. 삼국시대부터 이름난 명산이자 조선시대 경기 오악 중 하나였습니다. 출렁다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50m 출렁다리부터 건넙니다. 발밑이 흔들릴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긴장하게 됩니다. 다리를 건너면 가막 능성예곡길입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듯 무난한 경사라 낙엽을 밟으며 편안하게 오릅니다. 그러다 만난 보리암의 돌탑들, 돌로 저렇게 멋진 모습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쌓았습니다. 방송에도 나온 곳이라고 합니다. 한참을 서서 바라봅니다. 악귀봉, 장군봉, 그리고 낭떠러지가 보이는 통천문. 이 산은 산행을 한다기보다는 유람하는 기분으로 걷게 됩니다. 봉우리마다 다른 얼굴이 나타납니다. 임꺽정이 숨어 지냈다는 임꺽정봉, 비석 앞에서 아내와 나란히 사진을 남깁니다. 이 산은 정상보다 오히려 이 봉구리들이 더 볼거리입니다. 그리고 정상, 해발 675m 가막산입니다. 정상석 앞에서 두 팔을 벌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겨울 바람이 조금은 견딜 만해집니다. (7.1km) 4시간 4분.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듯한 자신감이 함께 옵니다. 까치봉을 지나 법륜사로 내려옵니다. 석불과 석탑 앞에서 잠시 두 손을 모읍니다. 겨울산이 조용히 우리를 배웅합니다. 최근 다녀본 산 중에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지자체가 정성을 많이 들인 흔적이 보이는 오르는 재미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백대명산 14번째, 우리는 또 다음 산으로 향합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15번째 산입니다. 가평 운악산. 집에서 운전해서 1시간 40분을 달려 도착한 산인데 지금까지 오른 15개의 산 중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정말 제대로 된 악산이었습니다. 난이도는 지금까지 가본 산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운악산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매표소를 지나고 눈썹바위와 병풍바위, 미륵바위를 거쳐 만경대를 넘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내려올 때는 절고개와 코끼리바위, 현등사를 지나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7.4km, 4시간 21분이 걸렸습니다.
운악산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주차비는 현금으로 2,000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걸어 올라가니 운악산 현등사라고 적힌 아치가 나오고 그 옆이 매표소였습니다. 들머리에는 운악산이라고 새긴 커다란 표석이 서 있었습니다. 표석 옆면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운악산 만경대는 금강산을 노래하고 현등사 범종소리 솔바람에 날리는데 백년소 무우폭포에 푸른 안개 오르네. 오늘 걸을 길이 이 세 줄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삼충단이 있었고 민영환과 최익현, 조병세 세 분의 업적을 소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르는 길 초입에서 백년폭포 안내판을 만났습니다. 45도 경사바위 위로 흐르는 20m 길이의 폭포인데 100년을 두고 변함없이 흐른다고 해서 백년폭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구한말 민영환이 자주 찾아와 나라 걱정에 한숨을 지었다는 폭포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넓은 길입니다. 아내가 먼저 앞서 걸어 올라갑니다. 이 산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길이 좁아지고 마른 참나무 잎이 발밑에서 파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표는 운악산 정상까지 1.9km, 안내소까지는 1.4km라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능선에 올라서자마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눈썹바위입니다. 안내판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 총각이 계곡에서 목욕하는 선녀의 치마를 훔쳤다가 곧 돌아오겠다는 선녀의 말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이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눈썹바위는 중생대 쥐락이 화강감입니다.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만들어진 바위가 오랜 세월 차별풍화를 겪으면서 눈썹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려다보면 정말 커다란 눈썹 하나가 하늘에 얹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썹바위를 지나면서부터 길이 달라집니다. 밧줄과 쇠난간이 계속 나옵니다. 손을 쓰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 산을 악산이라 부르는지 여기서부터 몸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르다 뒤를 돌아보면 그제야 보상이 옵니다. 가평조정면 일대가 발 아래로 펼쳐지고 마른 산줄기가 겹겹이 포개져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늦겨울에 운악산은 잎이 다 떨어져서 사방이 훤합니다. 능선 어디에서도 시야가 막히지 않습니다. 운악산은 화악산, 관악산, 감악산, 송악산과 함께 경기오악으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려한 산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려왔습니다. 이 조망 앞에 서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바위 그늘에 앉아 잠깐 쉬어갑니다. 아내는 빨간 모자 빨간 재킷 차림으로 오르는 내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같이 걸었습니다. 이 산은 혼자였으면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쉬는 자리에서 고개를 들면 건너편에 병풍바위가 서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바위가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병풍바위 안내판에는 인도 승려의 등정을 거부한 바위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라 버푼광 14년 인도에서 온 승려 마라하미가 이 바위를 오르려 했지만 끝내 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행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능선을 따라 걸으면 병풍바위가 각도를 바꿔가며 계속 따라옵니다. 세로로 길게 갈라진 바위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른 산처럼 보였습니다.
바위 틈을 비집고 지나가면 이번에는 우뚝 선 바위 기둥이 나타납니다. 미륵바위입니다. 미륵바위 앞에는 바위 모양을 새긴 표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뒤로는 조정면 들판이 그대로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정상이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하이라이트 철사다리 구간입니다. 매끈한 바위 사면에 쇠고리를 박아놓고 그 위로 철제 난간을 세워두었습니다. 붙잡을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원문에 지금까지 가본 산 중 최고의 난이도라고 적어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사다리를 다 오르니 망경대입니다. 1만 가지 경치를 본다는 이름 그대로 사방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들머리 표석에 새겨져 있던 그 망경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운악산 정상입니다. 정상석에는 운악산 비로봉 해발 937.5m 가평군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해발 935m로 적어두었는데 실제 정상석은 937.5m였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15번째 인증입니다. 4시간 넘게 걸어 올라온 자리입니다. 아내가 먼저 정상석 앞에 서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한 장을 위해 그 험한 바위길을 다 넘어온 셈입니다. 정상에는 정상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악산은 가평군과 포천시의 경계에 있어서 몇 걸음 옆으로 가면 포천시가 세운 정상석이 따로 서 있습니다. 같은 봉구리에 이름표가 2개 붙어 있는 셈입니다. 정상 한쪽에 자리를 잡고 김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싸온 김밥입니다. 보온병에 담아 온 따뜻한 차도 한 잔씩 나눠 마셨습니다. 산에서 먹는 밥은 늘 이상하게 맛있습니다. 하산은 올라온 길이 아니라 반대편 절고가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만난 것이 코끼리 바위입니다. 안내판에는 긴 코를 늘어뜨린 코끼리의 옆모습이 또렷하다고 운악산 8경 가운데 하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쪽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표는 매표소 방향으로 2.6km가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해가 기울면서 계곡 쪽은 벌써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서니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2월 말인데도 골짜기에는 눈과 얼음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길을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현등사 갈림길에 닿았습니다. 이정표는 현등사까지 170m, 안내소까지 1.9km라고 알려줍니다. 신라 버풍왕 때 창건했다는 절이 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무폭포입니다. 무는 안개처럼 부옇게 내리는 비를 뜻하기도 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들머리 표석에 새겨져 있던 백년소 무폭포에 푸른 안개 오르네. 그 구절의 무폭포가 바로 이곳입니다. 7.4km 4시간 21분 지금까지 오른 산 중에 가장 힘들었던 하루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16번째 산입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산 3일절이니만큼 항일투쟁이 있었던 산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용문 상완 광지 주차장에서 출발해 용문사와 천년 은행나무를 지나고 마당 바위 중간길을 따라 정상 가섭봉에 올랐다가 같은 길로 되짚어 내려왔습니다. 거리는 9.1km, 6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에 탄력이 붙은 저희 부부는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인데도 산에 올랐습니다. 휴일이면 늦잠을 자고 늦게서야 움직이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동생과 같이 산을 오르기로 해서 아침 일찍부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김밥도 싸고 하느라 역시나 10시 약속이었는데 10시 반에나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에는 어르신들도 다닐 수 있도록 평탄하게 잘 꾸며진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주차비는 현금으로 3,000원, 매표소에서는 성인 한 사람당 2,5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은행나무나 용문사와는 상관없이 산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만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를 잘 보존해달라는 생각으로 지불했습니다. 정말 은행나무는 천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표현하듯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기는 합니다. 안내판에 따르면 이 은행나무의 나이는 1100살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높이가 42m, 뿌리 부분의 둘레가 15.2m로 우리나라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높고 오래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해마다 350kg쯤 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제 산으로 듭니다. 이정표는 용문산 정상까지 3.4km, 마당 바위까지 1.8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용문사에서부터 마당 바위 중간길로 붙었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곧장 위로 올라갑니다. 마른 참나무 잎이 발목까지 쌓인 비탈을 아내가 스틱을 짚고 한 걸음씩 올라옵니다. 용문산은 양평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높이가 해발 1157m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남으로 백운봉, 동으로는 중원산과 도일봉을 거느리고 있어서 양평 지역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산세가 큽니다. 용문산은 올라갔다가 다시 한참을 내려갔다 또 올라가는 길이라서 체감상 해발 고도가 실제보다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이정표는 아직 정상까지 2030m가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정상인 가섭봉 주변으로는 용문봉과 장군봉이 암릉을 이루고 있어 경관이 빼어납니다. 상원계곡, 용계계곡처럼 기암고해석이 어우러진 수려한 계곡도 여럿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용문산은 예로부터 경기도의 금강산으로 불려왔습니다. 바위 사이로 난 길을 지나면 나무 데크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발밑에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에 사는 아래와 위가 완전히 다른 계절이었습니다. 중턱을 넘어서자 길과 바위에 은행잎 모양의 노란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용문사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표시입니다. 그 옆으로는 녹담한 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래 관광단지는 완연한 봄이었는데 이쯤부터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데크 계단을 올라서니 나뭇가지 사이로 능선이 한 겹씩 열립니다.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가 길어서 다리는 이미 무겁지만 정상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앞 몇 걸음만을 생각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정표가 용문산 정상 110m를 가리켰을 때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용문산 가섭봉 해발 1157m입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16번째 인증입니다. 정상에는 은행잎을 본뜬 커다란 조형물이 서 있고 그 옆에 용문산이라 새긴 정상석이 놓여 있습니다. 정상 부근의 나뭇가지에는 하얗게 상고대가 피어 있었습니다. 3월인데도 이 높이에서는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양평의 산줄기입니다. 겹겹이 포개진 능선 너머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6시간 가까이 걸어 올라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내는 정상석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동생까지 셋이서 함께 오른 길이라 정상이 조금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찼지만 이 풍경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게 됩니다. 하산은 올라온 길을 그대로 되짚었습니다. 코스가 길어서 힘들고 하산길이 가팔라서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표는 다시 용문사까지 0.5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더니 뿌리를 내려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신라의 마지막 태자였던 마이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심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 2년 913년에 창건된 천년고찰입니다. 그러다 순종 원년 1907년에 의병의 근거지로 사용되자 일본군이 절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에서도 이 은행나무만은 타지 않았습니다. 불타지 않고 살아남아 용문사 입구를 지키고 있다 하여 사람들은 이 나무를 천왕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한쪽에는 3.1절에 맞게 용문산에서 항일투쟁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념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민족 독립운동 발상지, 독립운동 기념비, 양평 의병 기념비, 그리고 용문 항일투쟁 기념비입니다. 용문사와 상원사, 산하사를 주둔지로 삼아 활약한 양평 지역 의병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의병 사진으로는 유일해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대미를 장식한 장면도 이 사진을 재현한 것입니다. 알고 있소? 이렇게 싸우다 결국 죽겠지? 허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소. 드라마 속 그 한마디가 100여 년 전 이 산에서 싸운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산을 내려와서는 용문산 관광지 앞 쌈밥집에서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9.1km 6시간 20분, 지금까지 오른 16개의 산 가운데 가장 길었던 하루였습니다. 3.1절에 한길 투쟁이 있었던 산을 골라 오른 것은 돌아보니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챌린지, 오늘은 하루에 2개의 산을 오릅니다. 경기도 가평의 연인산과 명지산, 두 산을 능선으로 잇는 19km 종주입니다. 그리고 이 산행은 저의 산행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연인산 제1주차장에서 출발해 소막능선을 따라 동굴을 지나고 연인산 정상에 오릅니다. 거기서 아제비고개로 내려섰다가 명지삼봉과 명지이봉을 넘어 명지산 정상까지, 그리고 이끈리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19km가 넘는 길을 8시간 10분 동안 걸었습니다. 출발은 연인산 제1주차장입니다. 주차료도 입장료도 없이 무료였습니다. 아침 9시 반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들머리 이정표는 소막능선으로 연인산 정상까지 3.6km, 장수능선으로는 4.3km라고 알려줍니다. 저희는 조금 더 짧은 소막능선을 골랐습니다. 연인산은 원래 우목봉이라 불리던 산이었습니다. 1999년에 가평군이 공모를 통해 지금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마다 철쭉제가 열리고 산자락의 용추계곡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계곡입니다. 이름처럼 부드럽고 순한 흑산입니다. 소막능선에는 100년이 넘은 철쭉 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안내판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하늘하늘 춤을 추듯 방여주는 철쭉 터널에서 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3월 말이라 철쭉은 아직이었지만 대신 진달래가 먼저 피어 있었습니다.
소막능선은 크게 힘들지 않은 길입니다. 바위도 계단도 거의 없이 마른 참나무 잎이 깔린 흙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밋밋하다면 밋밋한 흑산입니다. 이정표는 연인산 정상까지 2.4km가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능선 중간쯤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입니다. 안내판에 따르면 동굴 위로 하늘이 보이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는데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때 생긴 구멍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굴 주위에 커다란 소나무가 용이 올라가는 하늘길을 향해 높이 솟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도 합니다. 지금은 지형이 변해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굴을 지나면 통나무 계단이 잠깐 나오고 다시 낙엽 쌓인 능성일이 이어집니다. 이정표는 연인산 정상까지 1.4km, 절반을 조금 넘게 걸어온 셈입니다. 능선 위 쉼터에서 잠깐 쉬어갑니다.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커피 한 잔. 이정표는 이제 연인산 정상까지 0.8km라고 알려줍니다. 연인산의 야생화라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하고 기품 있는 야생화, 조용히 사색하며 걷다 보면 소곤소곤 이야기꽃이 피어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레지, 노란제비꽃, 박사의 피나물. 이정표는 정상까지 0.2km,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인산 정상 해발 1068m입니다. 정상석에는 연인산이라는 이름 아래에 1068m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나무 데크가 넓게 깔린 정상은 사방이 탁 트여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반에 출발해 1시간 40분 남짓.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정상을 밟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정상석 앞에 서서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한 장 남깁니다. 산 이름이 연인산이라 그런지 정상석 앞에 서기만 해도 괜히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렸습니다. 연인산에서만 할 수 있는 인증샷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가평의 산줄기입니다. 겹겹이 포개진 능선 너머로 옅은 봄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침 대구에서 온 산악회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는 사진만 급히 찍고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인산 정상의 이정표는 명지산까지 5.9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진짜 산행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연인산에서 아제비고개로 내려가는 길에는 야생화가 많았습니다. 마른 낙엽 사이로 복수초가 노랗게 올라와 있었고 박새의 새순도 파랗게 돋아 있었습니다. 능선을 한참 내려서면 아제비고개입니다. 옛날 이 고개에서 너무 배가 고파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정표는 연인산 2.5km, 명지산 3.5km, 딱 절반쯤 온 자리였습니다. 아제비고개 앞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싸온 김밥과 고운 도시락에 담아 온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산에서 먹는 밥은 늘 2배로 맛있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걷습니다. 아직 잎이 나지 않은 능선은 시야가 트여서 걸으면서도 산줄기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10km가 넘어가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다리는 무겁고 오르막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여유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명지산 구간입니다. 명지산봉 1199m, 명지이봉 1250m를 차례로 넘어 명지산 정상에 오르고 이끌리 주차장으로 길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명지 삼봉의 조망이 가장 아름다웠고 명지이봉에서는 멀리까지 산맥이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명지산은 계단 정비가 거의 되지 않아서 정말 욕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계단이며 등산로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던 연인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지산은 양평 용문산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등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힙니다. 그렇게 명지산 정상 해발 1267m에 올랐습니다. 하루에 2개의 정상 100대 명산 2곳을 한 번에 인증한 날이었습니다. 다만 이 무렵에는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서 명지산 정상 사진은 한 장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산은 이끌리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 보니 오후 5시 40분 꼬박 8시간 10분 만이었습니다. 차는 연인산 제1주차장에 두고 왔으니 콜택시를 불러 다시 출발지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샤워만 하고 밥도 먹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